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되는 게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아마 이 어벤져스를 통해서 당명 개정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호님도 그렇고 우리 김 박사님도 그렇고 거듭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지금. 아니 사람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당명만 바꾼다고 되느냐? 그리고 선거 앞두고 100일 앞두고 당명 바꿔서 이거 언제 알리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끝까지 3.1절 날 전국에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 이제 굳히기를 해서 뻗치기로 해갖고 나가고 생 XX를 하더니 결국 어제 안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 바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니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던지 그만한 결기도 없이 그만한 파악도 없이 왜 당명을 바꾸겠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당사 앞에 그 간판에는 이미 그 가려놓고 그것도 어떻게 또 네. 떼나요 또? 그러니까 도로 떼야 되겠죠? 그거 정말 참.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명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어떤 그 전환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게 된다면 내지는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대적인 인적 개편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무 일도 없던 때에 갑자기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나선 것 자체가 잘못인데 그나마 잘한 것은 이거를 여기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잘한 게 없으면은 네. 그렇게 한 거 참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또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또?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제가 그 이제 당명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댓글들 이렇게 좀 보니까요. 가장 네. 인상이 남던 게 이 비유가 아주 찰떡 비유던데 그 공부 못하는 학생이 말이죠. 공부 못하면 열심히 공부해갖고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공부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이름 개명하면 이름 개명한다고 뭐 시험 성적이 올라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정말 찰떡 비유던데. 근데 이거는 더 심각한 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민폐 끼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우리 저 어르신들에게 저걸 떼나요? 지금 떼는 사진인가요? 그게 저거는 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거 저러면 원래 것도 떼갖고 다시 달아야 될 거예요 저거? 그렇죠. 아유, 참, 위에다 그러니까 붙여놔서. 이게 무슨 생쇼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이게 이제 취재가 거기까지 뭐 깊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지만 이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어제 저게 왜 당명 개정이 사실상 무산이 됐을까? 최고위원회 구성으로 봐서는 당권파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재준 의원 정도가 좀 반당권파고 나머지는 다 거기 그냥 그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당명 개정에 대해서 기정사실을 했던 것을 유야무야 없던 일로 했겠는가? 그거는요. 윤석열 1심 선고 다음 날 장동혁의 그 충격적인 발표 네.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전 증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했지만 그날 기자회견 할 때 안 따라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날 저 조광안하고 그다음 비서실장하고 정의용도 안 따라갔어요. 네, 정영도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특히 그날 충격을 받았던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의 뭐 전환길 노선하고 고성국 노선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주말 동안 저희가 어제 그 어벤져스 그저께 어벤져스 통해서도 많은 언론들이 지금 사설과 기사와 칼럼으로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당명까지 이렇게 개헌을 해두면 이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늘요 아주 재밌는 지금 칼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의 논설 주간인 청강암 주간이 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아주 직설적인 왜 이럴까? 이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 못하니까 얘 왜 도대체 왜 이래 이거? 요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당대표가 강성 우파 유튜버들의 가스라이팅에 포획돼서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다. 장 대표는 유튜버 고성국 씨 등이 걸림돌을 제거하라, 배신자를 축출하라며 반당권파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자 주저없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응답했다. 또 전환길 씨가 윤핵인 세력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이지 3일 안에 답하라 압박하자 바로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다라고 순응했다.
그러면서 이 정강함 주간은 가스라이팅 가설이 적잖이 수긍이 간다. 그 둘째는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일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할 텐데 그러면 혹시 충성도가 높은 이 강성 지지자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44대 21로 정확히 2배 차이다 지지율이. 그러면 당연히 여권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 투표한다. 그러면 무슨 이게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칼럼에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셋째는요. 장 대표 6.3지선의 승패 따위에 아예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다. 승산이 높지 않는 선거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선거에 지더라도 당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선거 승부처인 중도층이 싫어하는 은행만 골라 하는 장 대표이고 보면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인 셈이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국민의힘 당원이 75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니 장 대표가 당꿈을 꿀만하다. 하지만 이런 계산이 과연 현실에서 통할지 의문이다. 자, 우리 김 박사님은 이 세 가지 가설 중에서 어떤 것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아무래도 유튜버 가스라이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마치 또 하나의 윤호개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존의 언론들을 보지 말고 이런 유튜브들을 보라 탁 집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그 동기화라고 하죠. 똑같이 일체화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다든지 네. 저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동기화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마치 장동혁 대표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행로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점을 인정할 정도로 그 유튜버와 모종의 뭐 어떤 긴밀한 의사소통 수단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이제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칼럼에서도 바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심지어는 재판에서도 자기가 바보라고 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네, 있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솔직히 상황을 분석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단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뭐 투표율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보수가 똘똘 뭉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망상을 하게 되는 것은 지난 2022년에 있었던 지선에서 네.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경우와 반대로 미러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지금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망상이며 오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 저거 중에서. 보면서 저 칼럼 제목부터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합리적 사고, 상식적 판단으로는 그 해설이 안 돼요. 그 저거 보고 참 기자 해먹기 더럽게 힘드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합리적 사고, 상식적 판단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그 해설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풀려야 되잖아요. 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기발한 접근법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요새 얼마나 저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글쎄요. 저도 네? 한번 머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이게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네. 막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냥 매일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요번에요. 직위원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조금 그걸 분석한 그 판결문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를 그냥 뱉어내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뭐 생각이 정리돼 있고 뭐 규명된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야 총으로 싹 그냥 네. 끌어내 뭐 이게 뭔가 어떤 치밀한 생각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즉흥적으로 그냥 충동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다. 네. 자기가 가만히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다. 이걸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하고 장동혁의 공통점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극우 유튜버 이 여기에 그 거의 그 귀가 잡혀 있다라는 거. 예. 근데 다른 거는요. 장동혁은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 말을 안 해요. 윤통은 막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막 질러요. 네. 막 지르는데 장동혁은 뭐 고구마 화법이라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거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청광한 칼럼에 보면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한 겁니다. 예? 도대체
그냥 외부자가 봐서 그냥 해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재적 접근을 해보니까 세 가지 가능성인데 세 가지 다 말이 안 된다는 게 결론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재적 접근을 해도 한마디로 바보라. 내재적 접근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제가 MB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명박 정부 때 제발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은 조중동만 보지 말고 경향 한결에도 좀 봐라, 섞어봐라. 5대5로 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 8번 보면 2번은 이쪽도 좀 보고 이래서 좀 균형감을 갖췄으면 좋겠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맨날 조중동만 보지 마라. 그게 이제 비판 요지였는데 윤석열 장동혁은 제발 조중동 좀 봐라예요. 예? 그거 유튜브만 보지 말고 제발 조중동 좀 봐라예요. 네. 저희 우리 조갑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환길 고성국을 그 유튜브라고 하지 마라. 네. 그 거짓말 유튜브다. 극우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거는 거짓 유튜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그건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개념 규정을 우리가 자꾸 극우 하니까 진짜 뭔가 이념 있고 뭔가 뭐 유럽의 어떤 극우 정당처럼 뭔가 논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 유튜브다. 그냥 맨날 틀면 거짓말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그 큰 언론사의 논술 주관이 도대체 너 왜 그래? 너 미쳤냐?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는데 과연 그 소속된 의원들은 뭘 묻고 있나요? 예? 도대체 어찌 빨리 점심 약속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나고 가서 그냥 한 잔 제끼러 가는 건가요 또? 야, 참 저는 정말.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아마 소장파 또 개혁파 심지어 이제 평상시 발언 안 하던 분들도 막 그냥 쏟아지지 않을까 우후죽순격으로. 그런데 이제 당권파에서 딱 작전을 짜가지고 당명 어제 결론 다 난 것 같고 1시간 이상 질질 끌고. 근데요 과거 같으면요 그런 식으로 의총 진행하잖아요. 그럼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뭐 하는 거야, 의사진행 발언 해가지고 왜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당신들. 의사진행 발언 쫙 하면서 그냥 확 바꿔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판을 확실히 거기서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왜 저러냐 하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데 컴플레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거. 오늘 근데 하나 인상적인 거는 배현진 의원이 감독님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그냥 딱 장동혁 딱 뒤에 앉아갖고 그냥 아주 그냥 뒤통수가 오늘 막 뜨거웠을 겁니다. 아주 그냥. 뒤통수가 딱 그냥 뭐 악수도 탁 하고. 아주 오늘. 절대 눈을 안 쳐다봅니다. 안 마주쳐봐요. 예, 못 쳐다봐요. 눈을 못 쳐다봐요. 저 배현진 의원이 아주 그냥 아주 오늘 포토제닉상 같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아주 그냥 엄마가 애 보듯이 자식아 정찰아 임마 딱 뒤통수에 그냥 아주 뒤가 그냥 뜨끈뜨끈했을 겁니다. 진짜. 레이저 불빛을 느꼈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